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4등급, 5등급 친구들의 전략적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3등급 시간이에요. 자, 이제 3등급이 이제 맹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다양성의 등급입니다. 그렇죠? 예,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등급이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4가지를 좀 정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다양성의 등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학원에 가장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3등급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등급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되게 다양해요. 원래 저는 1등급을 받다가요, 2등급을 받다가요, 전 3등급으로 3학년 때 떨어졌어요. N수생 때 떨어졌어요. 저는 원래 4등급이었는데요. 선생님, 전 3등급이 됐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고, 떨어져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고,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고, 사실 점수대도 되게 다양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절대평가의 맹점인데 70점도 3등급이고 79점도 3등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70점과 79점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예, 이러니까 내가 2등급 받았던 친구인데 78점 맞았어요. 3등급이에요. 이게 되게 억울해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참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예, 점수대도 그렇고.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4등급, 5등급 학습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추고 그리고 틀린 문제들을 다 틀린다라고 했을 때는 60점에서 64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64점을 맹점으로 했을 때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6점에서 7점, 8점 정도를 더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바로 이 파트, 빈칸 순서 삽입 파트는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 또한 지금 현재 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틀릴 건데 요 문제들은 그냥 4등급, 5등급 친구들처럼 다 틀리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막상 물어봐도 그리고 점수를 확인해도 네, 다 이런 문제들을 틀립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틀리죠. 요 파트에서. 그럼 왜 자꾸 틀리느냐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4등급, 5등급 친구들과 비슷하게 해석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돌려 얘기하겠습니까? 네, 해석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학습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해석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단어를 안 외우니까요. 근데 단어 외우는 게 귀찮거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예,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 절대평가니까.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예, 정말 오만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그 등급대가 또 3등급인 것 같아요. 어휘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솔루션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요, EBS에서 나온 수능특강 독해 연습, 요게 기본적인 시험 범위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잖아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여기에서의 나온 어휘와 해석, 완벽하게 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도 그래도 공부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적어도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해석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 요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등급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든 올라간 거든 어찌됐든 3등급입니다. 요즘 수능은요, 사실은 해석적인 부분, 아이러니하게도 해석적인 부분보다는 논리성을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를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문해력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어적인 부분도 약간 어설픈 해석이 되더라도 이 뭔 소린지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문 자체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좀 어설프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택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어 영역에서. 오히려 저는 이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한글로 된 영어 영역의 수능 지문들의 해설지를 하루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뭐 10지문이면 10지문 아니면 뭐 15지문 15지문 해설지를 꼼꼼하게 한글로 된 해설지를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확실히 뭐 영어 영역의 지문들을 읽는 것보다는 해석본을 읽는 게 상당히 편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짧은 지문에서는 짧은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구성을 하는구나. 모의고사에 나올 정도의 지문들, EBS 교재에 나올 정도의 지문들은 상당히 좋은 지문들을 당연히 선택을 했을 거니까 요 해설지를 충분히 읽어보면서 요 짧은 글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요런 식이구나 라는 공통점을 나름 찾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꿀팁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해설지를 오히려 공략을 좀 해본다. 그래서 공통적인 공통적인 글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본다. 짧은 글들의 그러한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등급 향상보다는 저희가 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목표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2등급 1등급이 될 거니까요. 지금 현재 3등급이니까 2등급 1등급이 될 거니 기본적인 충분한 EBS 교재에서의 어휘 그리고 해석 연습 한 달 동안 충분히 해주시고 오히려 해설지를 꼼꼼하게 조금 하루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한글 해석본을 읽어봐서 그것의 짧은 글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